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통합진보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민노총이 결국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이석기 당선인이 물러나라는 겁니다. 통진당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면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세 번째 실용 위성인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2006년 아리랑 2호가 발사된 지 6년 만입니다. 아리랑 3호는 지상에 가로 세로 70cm짜리 사물까지 인식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위성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조선일보를 보시죠.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의 섬으로 인정하고 주변 해역과 대륙풍에 대해 개발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엔 대륙풍 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도 이를 기점으로 한 대륙풍을 인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등 통진당 당권파 당선인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통진당 사퇴 방지법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신문 8면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새 내각이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는 올랑드의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경제 특보를 맡았던 클레르 펠르랭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펠르랭 씨는 한국 출생 입양 여성으로 본명은 김종숙, 생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보내졌고 이번에 중소기업 혁신 디지털 경제 장관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일보를 보시죠. 서울과 부산을 9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430km급 고속열차 해무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중국, 일본 고속철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로 2007년에 개발에 들어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이르면 2015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커지며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리스가 내달 새 총선을 치르게 되면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의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합의안을 파기하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아입니다. 박찬호의 파워는 역시 코리안 특급이었습니다. 두산전에 선발 등판한 박찬호는 7이닝 동안 94개의 공을 던지며 5개의 삼진을 잡고 시즌 2승을 올렸습니다. 이날 잠실구장은 평일 경기였음에도 27,000석이 매진됐습니다. 올 시즌 박찬호 등판 경기 7차례 모두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신문에 정치부터 스포츠 뉴스까지 다양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일면 신문을 보겠습니다. 그 일면 같은 경우 오늘 그 핵심 포인트가 프랑스 내각을 구성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이 이 프랑스 내각 그 소식에 좀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펠르랭 장관인데요. 이분이 그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장관에 임명됐다는 소식, 한국과의 인연이 있다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강요 34명 중 17명 여성이라는 점, 그러니까 절반이 여성인 셈이죠. 역시 프랑스의 여건 세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언론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각 신문의 그 편집을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펠르랭 장관이 내각회의에 처음 출근하는 사진을 실었는데 그 얼굴도 예쁘시고 보니까 그 패션 감각도 좀 뛰어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문 전체가 좀 화사한 느낌을 주는 편집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저 사진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또 이제 워낙 이분이 지적이다 이런 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첫 출근했을까 봤더니 눈썹도 한국에서는 요새 유행이 좀 굵은 눈썹인데 아주 간단한 개성 있는 눈썹을 그리고 아니 옷도? 눈썹에도 무슨 개성이나 무슨 패션이 있습니까? 그럼요. 메이크업 할 때들 눈썹 메이크업도 유행이 있는데 저분은 네. 정말 자기 개성에 맞는 참 예쁜 얼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플레르라는 그 꽃이란 뜻인데 이름도 아마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예쁜 꽃 무늬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하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역시 예쁘죠? 장 부장의 여성이라서 아주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감정. 여자들은 다 봅니다. 역시 네. 여자들 눈이 무섭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나 보겠습니다. 34명의 장관들의 사진을 그 얼굴 모자이크처럼 처리했는데 아마 언뜻 보니까
이제 절반이 여성이라는 게 좀 눈에 좀 느껴지고요. 그 17명이 여자라는 점을 제목으로 부제를 하는 게 좀 눈길을 좀 끕니다.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펠레르 장관의 그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장관의 이름을 김종숙 씨라고 표현한 게 좀 눈길을 끕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붙인 신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입양하고 국적도 프랑스인이고 저는 이때는 프랑스 이름으로 써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양한데 한국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우리는 피부치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던데요. 예, 얼마 전에 그 입양의 날 즈음에서 네네. 입양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정작 버려놓고 출세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드네요. 예, 뭐 그 장관 말 중에 그런 얘기했던 내가 아시안이다, 여성이다라는 꼬리표를 달지 마라라고 했던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뭐 혈연 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네. 뭐 그렇게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그 42년 전에 전사한 그 장병의 부인에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훈장을 전달하는 뭐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아무리 오래돼도 그 조국을 위해서 숨진 장병들 같은 끝까지 찾아내서 기리고 하는 그런 문화를 본받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32도를 맞아서 5.18 국립묘지 아들 묘비 앞에서 흐느끼는 할머니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도 뭐 깜빡하고 지냈는데 벌써 32도나 되군요. 네, 5.18 관련된 사진 일면에는 한겨레만 실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뒤에 이면에도 관련 소식을 있어서 나름대로 기획을 했습니다.